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 편히 사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 김영호 씨와 60대 박미숙 씨는 굉장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김영호 씨의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모아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나이 들어서 병이 나면 어쩌지? 아이들 결혼은 어떻게 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그의 밤을 지배합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불안감에 시달리는 날들의 연속이죠. 한편 박미숙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지금 쓸모 있는 존재일까?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쩌지?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은퇴 전후 인생의 전환점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 때문에 작은 걱정거리도 크게 느껴지고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오늘은 이런 김영호 씨와 박미숙 씨,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속 편히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 극복하기.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구분하기. 김영호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서 은퇴 후 행복한 삶이라는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자는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를 나누었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이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큰 종이를 꺼내 자신의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퇴직금 운용, 건강관리, 자녀 결혼 등 수많은 항목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각 항목 옆에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통제 불가능으로 보였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의외로 통제 가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운용의 경우 경제 상황 자체는 통제할 수 없지만 재무 상담을 받거나 투자 공부를 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병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은 할 수 있었죠. 한편 통제 불가능한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은 자녀의 선택이므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변화 같은 것들도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영호 씨는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는 이렇게 구분된 목록을 보며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를 자기 개발의 날로 정해 도서관에서 재무 관리와 건강 관련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 3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문구를 책상 위에 붙여두고 자주 상기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호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대신 내일의 산책이 기대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미숙 씨는 은퇴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료한 일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TV에서 인생 2막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는 조언을 했고 이는 미숙 씨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숙 씨는 노트를 꺼내 자신의 고민거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시간 활용 등 다양한 항목이 나열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의 경우 노화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도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었죠. 미숙 씨는 이렇게 정리된 목록을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집에서 유튜브를 보며 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 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요가를 통해 건강이 개선되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특히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한 회원의 제안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미숙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미숙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무료하게 느껴졌던 하루가 이제는 짧게 느껴질 정도로 충실해졌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의 일정이 기대된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미숙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미숙 씨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며 조금씩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 상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라. 미숙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우울해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에 빠져 현재의 삶을 놓치고 있었죠. 미숙 씨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게 해주는 인기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숙 씨는 이 책을 통해 과거의 아픔과 후회, 미래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미숙 씨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하루 한 가지 새로운 일하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처음으로 요가 클래스에 참여했고 화요일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했죠. 이렇게 매일 작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미숙 씨는 점차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한편 영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으로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영호 씨는 명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현재 집중하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동안 걸으며 주변 환경에 집중하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발걸음에 집중하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새소리, 바람의 감촉 등 주변의 자연을 느끼며 현재의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산책 명상은 영호 씨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걸으면서 하는 명상은 그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영호 씨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고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하며 영호 씨는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 상담을 받고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참 좋은 날이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미숙 씨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그날의 새로운 경험을 기록합니다. 이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호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요즘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말했고 미숙 씨의 친구들은 그녀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우리 모두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호 씨와 미숙 씨는 최근 들어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인생의 유한함을 더욱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미숙 씨는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호 씨는 어느 날 100세 시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가 진행하는 이 영상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호 씨는 더 많은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관점을 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울린 것은 한 말기 암 환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의 향을 음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정작 살아있는 현재의 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미숙 씨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생명과 죽음 이해하기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또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좌에서 미숙 씨는 죽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웠습니다. 특히 동양 철학의 순환적 세계관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미숙 씨는 문득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가을 낙엽이 지고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마치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호 씨와 미숙 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현재의 삶에 더욱 충실해졌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미숙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대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매 순간이 유일무이한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호 씨와 미숙 씨의 여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넷째,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 에너지 흡수자와 공급자 구분하기. 박미숙 씨는 평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자주 지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불안해하며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는지 계속 고민했죠. 미숙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예민한 사람을 위한 건강한 관계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더 쉽게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자와 공급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미숙 씨는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만날 때마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사람들과 반대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에너지 흡수자들과의 관계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편해졌고 이런 태도 변화는 오히려 그녀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에너지 공급자들과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 씨는 이 모임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모여 각자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책에 대한 해석을 나누는 모습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신선한 관점과 노년층의 깊이 있는 통찰이 어우러져 미숙 씨는 자신의 고민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 후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시간은 미숙 씨에게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접하는 것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미숙 씨가 자신의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 씨는 자신의 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균형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삶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김영호 씨는 은퇴를 앞두고 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은퇴 후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라는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의 분들은 이를 잘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호 씨는 자신의 현재 인간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누구와 있을 때 긴장되고 불편한지 구분해 보았습니다. 영호 씨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이웃과의 대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간단한 인사만 나누는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반면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관계는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영호 씨는 3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온 고등학교 동창과의 관계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하며 서로의 근황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친구의 긍정적인 성격과 유머 감각은 영호 씨에게 큰 힘이 되었고,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을 때마다 친구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오랜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영호 씨는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인생 단계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호 씨는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목공방에서 기본적인 공구 사용법과 마감법을 배우며 점차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도마나 책꽂이 같은 소품을 만들었지만 점차 의자나 책상 같은 가구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목공 작업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그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공은 영호 씨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몸을 쓰는 과정에서 그는 딴 생각이 들지 않고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속 근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목공 수업을 통해 영호 씨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과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영호 씨는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은 관계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과 함께 제2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 속편히 사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김영호 씨와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중요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상에 압도당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구분하고 긍정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우리의 예민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를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방법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예민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